나는 이승만입니다. 미국 와싱턴에서 해외에 관계한 우리 2,300만 동 보육이 말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부 이승만. 이승만이 쓴 책 베스트셀러가 된 재팬 인사이드 아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1938년 후반기에 들어서면서 세계가 요동쳤습니다. 전무후무한 참극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날 조짐이 보이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나치 독일의 히틀러는 1938년에 오스트리아를, 이듬해 체코슬로바키아를 합병시켰습니다. 서서히 전운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전쟁의 발발을 예감한 이승만은 1939년 4월 활동 무대를 하와이에서 워싱턴으로 옮겼습니다. 그가 30년 넘게 듣는 이 없는 가운데 홀로 외친 미국과 일본의 대결이 다가오는 것을 느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승만은 부서를 들어 일본의 정체를 썼습니다. 영어로 된 책 제목이 재팬 인사이드 아웃, 흔히 일본 내막기로 번역됩니다. 2007년에는 청미디어에서 일본 그 가면의 실제라는 제목으로 출판했었습니다. 서문에서 이승만은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전쟁이 다가오고 있음을 경고합니다. 미루는 것은 해결책이 아니다. 불은 매일매일 우리 곁으로 다가오고 있다. 몇 년 전까지도 닥쳐오는 위험을 알리는 목소리는 희미했다. 위험은 너무나 먼 곳에 있어 마치 화성이나 다른 천체에 존재하는 것 같았다. 얼마 후 멀리서 피어오르는 연기가 보였고 구름에 비친 불빛을 보았는지도 모르고 때로는 숲이 타는 맹렬한 기세가 들렸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너무 멀리서 일어나는 일이었기에 걱정을 하거나 경종을 울릴 정도는 아니었다. 이제 모든 것은 변했고 이미 열기를 느낄 정도이다. 안심하고 있기에는 불길이 너무 가깝다. 더 이상 불길을 무시하기는 위험하다. 당신들은 집이나 일터를 떠나야 한다. 서구 열강의 동향에 수립한 국제질서는 포기되어야 한다. 그뿐만 아니라 당신들의 사업 투자와 선교단체, 대학, 병원 외에도 당신들이 세운 다른 모든 기관들마저 잃게 될 처지에 놓였다. 아직도 이렇게 말할 수 있겠는가? 한국인, 만주인, 중국인들의 싸움은 그들의 싸움이니 혼자 싸우게 하라고. 멈추지 않고 계속되는 불가항력적인 전쟁의 수레가 지나가는 자국 뒤에는 문명과 인도주의의 파괴만 있을 뿐이다. 그것은 또한 엄청난 파괴력을 내포한 채 우리 곁에 다가오고 있는 것이다. 전쟁을 말하는 책인데 첫 장에서 이승만은 심리와 종교의 얘기를 꺼냈습니다. 기독교로 백성들을 교화하는 것을 국가의 근본으로 생각했던 인물답게 천황제에 담긴 일본인들의 종교 심리를 분석합니다. 천황은 일본의 유일신이고 천황을 위해서 죽으면 신이 된다는 일본의 종교로부터 무서운 전쟁이 비롯된다는 탁월한 통찰입니다. 이승만의 분석에 의하면 일본은 7천만의 신으로 형성된 전쟁의 도구입니다. 그들은 아시아와 세계의 새로운 질서를 수립해야 할 신적인 과제를 안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승만은 천황 중심의 신비주의로부터 출발해서 극단적 애국심으로 결합된
일본인들의 특수한 전쟁 심리를 파헤칩니다. 그 이승만 대통령이 그 재팬 인사이드 아웃이라는 책에서 일본인들의 특수한 전쟁 심리를 파헤쳤다는 이제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는데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이승만 대통령 본인이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했냐 하는 기록이 나옵니다. 이게 재팬 인사이드 아웃을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번역한 게 1954년 이승만 대통령이 전쟁 끝나고 6.25 전쟁 끝나고 얼마 안 됐을 때 그 박마리아 나중에 이기붕의 부인이 되는 이미 그때 결혼을 했을지도 모르겠는데요. 하여튼 박마리아가 재팬 인사이드 아웃을 번역을 합니다. 박마리아가 영어를 그때 아주 잘하는 이대 출신 그 재원이었는데 이 박마리아가 번역하고 자유당 선전부가 출판한 일본 내막기라는 그 재팬 인사이드 아웃을 번역한 책이 있어요. 그 책의 서문에 이승만 본인이 쓴 서문이 한국말 책 서문이 있습니다. 그 서문에 이런 말을 해요. 이승만 대통령이. 직접 제가 인용하겠습니다. 읽으면서. 1895년에 처음으로 신세계 형편을 알게 된 이후로 1인 일본 사람들이 발행한 책 2권을 구경하였는데 이승만 대통령이 이제 옛날에 봤는데 하나는 일로 전쟁 미래기 일본하고 러시아가 앞으로 전쟁을 할 거다라는 책을 봤고 또 하나는 일미 전쟁 미래기 미국하고 일본하고 미국이 전쟁을 할 거다라는 책을 이승만 대통령이 봤다. 일본에서 나온 책이죠. 이 두 책을 구경한 이후에는 일본의 야심이 어떠한 것인지를 짐작하게 되었으므로 우리나라가 위급하게 된 것을 깨닫게 되어서 하루바삐 정부를 권고하여 국권보호에 힘쓰게 하려고 하였으나 궁궐과 정부에서 해가는 일은 점점 어두움 속으로 들어가므로 혁명운동을 시작해서 백방으로 모험 분투하다가 끝내 감옥에 투옥되었다. 그러니까 자기가 일본에서 나온 책 2개, 앞으로 일본은 러시아랑 전쟁하고 미국이랑 전쟁할 거다. 그리고 그 전쟁이 어떻게 진행돼서 어떻게 끝날 거다. 라는 것을 그린 소설책을 봤는데 그 소설책 2권을 보고 나니까 아, 일본 사람들에게 이런 생각을 하고 있구나를 자기가 알게 돼서 그거를 그 당시 정부였던 고종에다가 얘기를 하고 그랬는데도 말을 안 듣고 결국 나는 감옥에 가게 됐다.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경에 빠졌던 목숨이 다행히 부지되어 1904년에 일로 전쟁이, 러일 전쟁이 벌어져서 정부 유신당이 잠시 권리를 잡게 되면서 내가 7년, 사실은 만 5년 7개월이죠. 7년 만에 옥문을 벗어나오게 되니 벌써 나라는 다 1인의 손에 들어가고 왜 일본 경찰이 내 뒤를 따르게 되니 민영한 한계설 양인의 공문을 받아서 몸에 감추고 미국을 향하여 떠날 적에 겨우 하와이로 가는 이민배 3등을 얻어 타고 이민 가는 사람들 틈에 섞여서 가게 되었다. 하와이를 들렀다가 미주 상항 샌프란시스코에 가서 내리게 되니 내가 가는 목적은 미국 정부와 또 미국 국회의원 몇 사람에게 가는 편지를 가지고 워싱턴에 가서 1882년에 한미 조약 안에 규정되어 있는 원호한다 라는 조건을 들어서, 그러니까 옛날 1882년 한미소 통성조약에 있던 조약 규정 문구를 가지고 도움을 원하는 것이라 첫째 목적이었는데 거기에 따라서 일본이 미국과 싸울 것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미국인에게 알려주고 한 것이다. 그러니까 1882년에 한미 수호 통상조약을 맺었는데 그러니까 두 나라가 이제 서로 전쟁이 나면 도와야 되는데 일본이 앞으로 전쟁할 거다라는 거를 나는 알고 있었다. 왜냐하면 일미 미래 전쟁이라는 걸 일본에서 내가 봤는데 앞으로 일본 사람들은 반드시 미국하고 전쟁하게 된다라는 걸 그 소설을 통해서 알게 됐다. 그래서 그걸 알려주러 미국에 갔다. 그때의 9년 전에 읽은 일로 전쟁기, 그러니까 자기가 9년 전에 읽었던 일로 전쟁기는 이게 지금 미국에 간 게 1904년, 1905년이잖아요. 일로 전쟁은, 러일 전쟁은 1905년에 벌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9년 전에 읽은 일로 전쟁기는 벌써 시작되었으니 한 가지는 시행된 것이요. 그러니까 자기가 읽은 러일 전쟁 미래기라는 것은 이미 실현이 된 거고 이제 미국하고 전쟁만 남았다. 일미 전쟁 또한 일어날 것은 의심 없는 것으로 미국에 가서 이 사실을 알리려고 한 것인데 미국에 도움이 되고 따라서 우리나라가 후원을 받을 것을 몽상 꿈꿨던 것이다. 그때 미국의 형편을 보니 일본 사람이 미국의 신문과 잡지를 다 연락해서 매년 100만 달러 이상을 미국의 선전비로 쓰면서 미국 전체의 눈을 가리고 저희 말만 가져다 보이고 들려주는데 내가 그 책 일미 전쟁 미래기를 말하면 모두 비웃고 일미 간의 악감을 자아내어 한국에 도움이 되게 하려고 한다 라는 얘기들만 하더라 라고 이제 그 서문에 썼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보더라도 일본 사람들이 이 전쟁을 하는 특히 이 미국하고 전쟁하는 그 심리가 얼마나 그 국가적으로 똘똘 뭉쳐 있는 것인가 아주 특수하다. 보통 나라에 어느 나라나 전쟁을 하면 애국심이 좀 발동을 하지만 전쟁에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찬성하는 사람도 있고 이제 그런 게 정상인데 이 사람들은 10년 전에 이미 소설을 책을 써서 보더라. 이런 것을 보더라도 특수한 일본 사람들의 그 전쟁 심리가 있다라는 것을 이승만 대통령 본인이 이렇게 자기가 쓴 책에 한국어판 서문에다가 이렇게 밝히고 있을 정도로 그 일본 사람들은 전체적으로 일본 사람 모두가 전쟁에 특별한 심리를 갖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주목할 만한 부분은 10장입니다. 이승만은 일본이 한국과 중국 등 아시아 각 지역을 침공했던 역사를 열거합니다. 그러면서 알래스카나 하와이도 얼마든지 침략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 예언 그대로 일본은 하와이를 공격했습니다. 일본의 아시아 침략은 자유세계 전체에 대한 위협임을 15장에 걸쳐서 열거한 후 이승만은 미국의 행동을 촉구했습니다. 미국이 당장 경제적, 도덕적, 군사적 총력을 동원해 일본을 막지 않으면 전쟁으로 이어진다고 주장했습니다. 너무나 커다란 역사적인 아이러니는 일본이 자신들로 하여금 좁지 좁은 섬나라의 껍데기를 벗겨내고 근대화된 문명세계로 자신들을 안내해준 바로 그 나라를 향해서 총뿌리를 겨누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1854년 일본이 첫 번째로 시도한 해외문화 개방 정책의 일환으로 통상무역과 주제에 대한 협상을 매듭 지을 때 미국의 페리 함대 사령관은 뜻하지 않게 그들을 전적으로 도와주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곧 뒷날에 동방의 조그마한 섬나라가 미 합중국을 전면적으로 위협하며 달려들게 하는 단초를 제공해 주는 것일 줄이야. 책의 마지막 문장들을 읽어보면 끝까지 희망을 포기하지 않았던 애국자의 맥박이 느껴집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절망의 세월 속에서도 이승만의 심장은 희망으로 고동치고 있었습니다. 그 희망이 현실이 되어 오늘날 한국은 세계 앞에 당당히 서 있는 것입니다. 재팬 인사이드 아웃이 출판된 것은 1941년 여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해가 끝나가던 12월에 갑자기 날개 돋친 듯이 책이 팔려나갔습니다. 미국 내 서점에서 매진됐고 영국에서도 출판됐습니다. 12월 7일에 이승만의 예언대로 일본이 진주만을 공격함으로써 태평양 전쟁이 발발했기 때문입니다. 프랭클린 루즈벨트는 12월 7일을 영원한 치욕의 날이라고 불렀습니다. 그것은 미국이 수십 년에 걸친 이승만의 충고를 무시한 대가였다. I ask that the Congress declare
that since the unprovoked and dastardly attack by Japan on Sunday, December 7th, 1941, a state of war has existed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the Japanese Empire. 이승만은 예언자라는 별명을 얻었습니다. 그전까지 그는 미국 국무부의 독립에 미친 늙은이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책이 출간되고 전쟁이 터지면서 특히 미국 군부에서 이승만을 호의적으로 보게 됐습니다. 이승만에 대한 미 국방부의 긍정적인 시각은 국무부의 부정적인 평가를 상쇄해주며 이후 이승만과 한국의 진로에 중요한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미 국방부는 이승만과 협조적인 관계를 구축했습니다. 그 첫 열매가 한국인들의 OSS 참여였습니다. OSS, Office of Strategy Service. 이것은 대외 첩보 공작기관입니다. 훗날 그 유명한 CIA로 발전한 조직입니다. 주요 임무는 포로의 신문과 적의 문서 번역, 그리고 적의 방송과 무전 청취 등을 통한 정보 수집, 적의 점령 지역이나 후방에서 현지 주민들을 중심으로 유격대를 조직해서 적의 시설을 파괴하는 것이었습니다. 1942년 1월 24일 OSS 공작을 위한 한국인 고용 계획이 승인되었습니다. 평소 이승만과 친분이 있던 OSS 책임자 프리스턴 굿펠로우 대령은 구미위원부의 추천을 받아서 일본어와 한국에 능통한 한국 청년들을 훈련시켰습니다. 이때 OSS 대원이 된 청년들 중에는 장기용, 이순용, 정운수, 유일한, 김길준 등 장차 대한민국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을 사람들로 다수 포진이 됐었습니다. 1941년 12월 28일 미국 정부는 적국 외국인 단속령을 내렸습니다. 적국민으로 간주된 이들은 모든 종류의 무전기, 단파 라디오, 카메라 소지를 금지당했습니다. 가장 큰 피해자들은 미국에 있던 일본인 1세와 2세들이었습니다. 미국 정부는 일본계 미국인 12만 명을 잠재적인 적으로 간주해서 캘리포니아 등 10개 지역의 사막에 만든 강제 수용소에 집어넣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일본의 식민지였던 한국이 문제가 됐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일본 국적을 가지고 있었기에 한국인들도 일본인으로 취급당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이승만과 구미위원부는 미국 법무장관 비들과 육군장관 스틴스를 설득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우리 교포들을 일본인과 구별하여 우호적 외국인으로 취급하도록 했습니다. 미국 법무장관의 성명에는 특별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미국은 한국의 독립 문제를 일본의 내정에 관한 것으로 취급했습니다. 한국을 일본의 일부로 보는 것이죠. 미국은 남의 나라 내정에 간섭할 수 없다는 이유로 한국의 독립 요구를 외면해 왔습니다. 한국인들의 국적은 일본으로 취급당했습니다. 일본 국적자로 인정되기를 거부한 이승만은 오랫동안 무국적자로 활동해야 했습니다. 이제 태평양 전쟁이 발발하니까, 즉 일본이 미국을 침략하니까 이제 일본의 적, 미국의 적이 일본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미국 기준에서는 우리 적의
적이 어떤 나라냐? 일본이 적이에요. 적성 국가가 된 거죠. 일본이라는 나라는 이제 우리의 적이다라고 미국 모든 국민이 미국 공식 국가가 이제 당연히 그렇게 규정을 했고, 그러면 문제가 뭐 전쟁을 하는 것도 문제지만 전쟁을 안 하고 있는 미국 본토에서 일본 사람들이 살고 있을 거 아닙니까? 일본에서 뭐 이민 온 사람, 방문한 사람, 뭐 오래전에 온 사람, 최근에 온 사람, 이 사람들을 다 이제 적성 국민으로 분류를 해서 이 사람들이 일본의 간첩질, 일본의 유리한 행동을 얼마든지 할 수 있으니까 맞으면 수용하는 캠프를 만듭니다. 그래서 이제 일본 사람들은 적성 국가의 국민이라 미국의 시민이 누리는 권리와 의무를 전혀 못 누리고 이제 분류가 따로 돼서 관리를 당하는 거죠. 캠프에서. 그런데 그때 문제가 된 게 이제 우리나라 같이 조선 사람들 같이 일본의 식민지가 돼서 일본 국적을 가진 사람들이 미국에 와 있는 경우, 이게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식민지 되기 전부터 이민을 가고 정식 식민지가 되고 나서도 이민을 가고 뭐 또 개인적으로 막 도미를 하고 하와이로 갔다가 미국으로 들어오고 본토로 그런 사람들이 있으니까 이제 일본 정부가 처음에는 미국 정부가 처음에는 전쟁이 나자마자 당연히 이 사람들은 일본 국민이니까 그러니까 미국의 적성 국가인 일본 국민으로 취급해서 이 사람들 따로 분리해서 관리한다라는 결정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승만 같은 독립운동하는 사람들이 미국 정부를 상대로 그게 아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오히려 너네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을 보호하면서 미국하고 싸울 수 있게 해줘야 된다. 조선 사람들을. 이제 그런 설득을 해서 이제 미국 국무부가 그거 말 되네 하는 이제 알아듣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일본 사람과 한국 조선인들을 분리하고 따로 관리하게 되고, 그래서 조선 사람들은 특별히 관리할 필요가 없이 그냥 평범한 미국 사람들하고 같은 권리를 갖게 만드는 과정을 단계적으로 밟아 나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는 굉장히 중요한 함축을 갖고 있는 게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얼마 전까지 뭐 국회에서도 그랬고 뭐 일제시대 한국 사람들의 조선 사람들의 국적이 무엇이냐 하는 것 갖고 논란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논란할 거리도 없이 그거는 우리가 국가를 뺏겨서 국적이 없고, 당연히 일본에서는 우리는 조선 사람들은 일본 사람이라고 일본 국민이라고 생각하는 게 당연한 거죠. 물론 그 국민 중에 일본의 제대로 된 국민과 식민지 국민은 차별이 있었느냐 없었느냐는 건 또 다른 문제지만, 그렇다고 차별이 있었다고 우리가 조선 국적을 가졌다고 혹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졌다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건데, 일부에서는 이제 그게 그렇다고 막 무리를 하는데, 사실은 거꾸로 미국에서 일본이 전쟁을 시작해서 미국이 전쟁을 대응하는 과정에서 일본 국민을 어떻게 대하느냐 하는 걸 보면은 처음에는 조선 사람들 일본 국민 같이 똑같이 돼요. 당연히 국가가 없고 일본의 국민이니까. 그러니까 적성 국민으로 분류가 되는데, 이승만 같은 미국에서 독립운동하는 사람들이 미국 정부를 설득해서 야, 조선 사람들은 일본 사람하고 달라. 그래가지고 단계적으로 결국 이제 일본 적성 국가 국민 취급을 안 받게 만드는 과정을 거치거든요. 다른 말로 하면은 일본의 일부였다가 일본의 일부가 아닌 걸 인정받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 거거든요, 지금. 근데 그걸 가지고 그게 객관적인 사실이고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데, 그걸 가지고 경강부회식으로 일본 국민이 아니었다, 뭐 조선 사람의 국적이 일본 국적이 아니었다고 얘기하는 건 전 지나친 게 아닌가 하는 생각까지도 하게 만드는 대목입니다.